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현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에 운항하는 24,000 TU죠. 사진 보시죠. 한국은 저런 거 한 12척 정도 지금 운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우 주목되는 그 이상한 사실이 있는데요. 일본이 자기 발주하는 것 같은데 23,000 T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이 박스십을 한 척당 최고 2억 6천만 불에 4척, 그래서 합계 한 10억 달러의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에 발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가격이 지금 그 가스 운반선 그 최고 사양보다도 더 비쌉니다. 가스 운반선은 17.4만 큐빅미터급 사상 최고가가 지난 금년 6월 9일 날 지난주에 대우가 수주한 거 2억 4,635만 불,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 이마바리 조선소는 LNG 이중연료 추진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 중에 한국이 수주한 컨테이너선 한 척당 가장 비싼 것이 제가 조사를 했더니 2월 3일자 대우가 수주했던 6척 1조 3,188억입니다. 그 당시 환율이 1,202원이었으니까 한 척당 1억 8,286만 불입니다. 일본 2억 6천만 불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박스컵은 클수록, TU가 높을수록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대우가 수주한 이 배가 대략 한 23,000 TU급 근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TU 확실히 아시는 분께서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한국에 발주를 안 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격을 일본 수준으로 높였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같은 배 만들어도 일본에서 만들면 원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싸게 되는데 왜 더 비싼 돈 주고 성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마바리 조선소에 발주를 했을까? 이겁니다. 일본의 결정은 이거 지금 경제 법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입니다. 연구원이 같은 값이면 한국배,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경제 법칙입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배입니다. 그래서 한국배는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K 프리미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입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이런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 일본이 저렇게 멍청한 결정으로 얻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일본 조선업 부활시키려고 투자하는 거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멍청한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 망한 일본 조선업 부활하려고 투자하는 거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한국보다 잘하는 게 뭘까? 무인 자율 운항 기술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뒤져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일본 재단을 중심으로 완전 자율 운항 시스템 개발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그거를 앞으로 계속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변론입니다. 지금 이미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컨테이너선과 화물선 이용해서 벌써 2번이나 일본 해상에서 완벽하게 무인 자율 운항 실증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컨테이너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지금 세계 통일돼 있잖아요. 그거 수입해서 사용하면 똑같고요. 이거는 엔진 자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공이나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가 해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 나는 건 LNG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 설계하는 건데 이것만 해낼 수만 있다면 일본은 요거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거죠. 일본도 기술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기본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컨테이너선
무인 자율 운항 시스템을 적용해버리면은 일본 컨테이너선은 일거에 세계 최고급 제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일본의 저 전략이 성공하겠느냐 이겁니다. 저게 성공하려면은 향후에 컨테이너선 가격이 일본의 저 발주 가격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배 만들었는데 비싸게 받을 수 없으면 그 망하는 거죠. 예. 좋은 배를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컨테이너선 가격 폭등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결론은 컨테이너선 신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거는요, 도크 쇼티지 때문입니다. 이거 도크 쇼티지가 수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즉 도크의 공급 탄력성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지금 배가 부족하다고 해서 금방 조선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 배경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령 미국이나 저런 데서 조선소를 당장 이렇게 만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 탄력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컨테이너선 수요 그 자체는요, 우선 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요인으로 가스 운반선의 수요가 폭증한다고 이미 여러 번 이전 영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성장 수요라고 분류를 했고, 또 하나는 탄소와의 전쟁에서 교체 수요 때문에 수요 폭증하게 되고, 러시아 대체 수요 때문에 폭증합니다. 가스 운반선은. 그런데 컨테이너선은 지금 해운 경기 쪽은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아서 물동량이 그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 수요도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이후에 작년까지는 성장 수요도 높았지만은 지금부터는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운 경기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성장 수요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이런 대체 수요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분야는. 그러나 탄소와의 전쟁에서 교체 수요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건 모든 선종이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탄소와의 전쟁이 아주 강력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IMO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에 있어서도 노선박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이 교체 수요는 탄소 전쟁 때문에 향후 5년 이내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있는 그 수많은 컨테이너선을 결국 다 교체를 해야 될 텐데, 5년 만에 다 교체할지 10년 만에 다 교체할지 이건 이제 시장이 결정하겠지만, 또 선주가 결정하겠지만, 최소한 한 10년 이내는 다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좀 늘리던가, 하여튼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신조 수요는 경기와 해운 경기와 관계없이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스 운반선 성과가 더 높고 부가가치도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가스 운반선 성과가 대략 컨테이너선보다도 훨씬 높아서, 컨테이너선 성과 평균 내면은 가스 운반선 대략 한 55% 정도. 그런데 문제는 가스 운반선은 대개 표준선 위주로 이렇게 발주가 되고 운영이 되는데, 표준선 17.4만 큐빅미터급. 근데 컨테이너선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서 평균의 의미가 좀 덜 중요합니다. 컨테이너선은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컨테이너선은 가스 운반선보다도 가격도 일반적으로 더 낮고 부가가치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 같은 도크이면은 가스 운반선 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은 조선사가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선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스 운반선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스 운반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도크를 차지하려고 이 도크 입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 새로 만드는 그 배값은 이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폭등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일본의 저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한국이 대응 전략 성공할 것인지 그거하고 결국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론은 저 일본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율운항만 제외하면은 일본 배는 한국 배보다 품질도 떨어질 것 같고요.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자율운항이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요거는 한국의 자율운항 기술이 얼마나 빨리 수준을 높이는가 또 실제로 글로벌 선사들이 자율운항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가치 부여할까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향후 한 5, 6년까지는 일본이 분명히 자율운항 부분은 한국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율운항이라는 것은 그 컨테이너 선박의 한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 5, 6년 지나면서 한국은 이미 이전 그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 5, 6년 지나면은 한국의 자율운항 수준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거의 정상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요. 낙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자율운항 기반으로 해서 성급들의 그 기준도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준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당장 이 자율운항이 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자율운항도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율운항 때문에 돈 더 주고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5, 6년이라는 시간 내에 한국은 다시 한 번 더 그 일본보다도 모든 면에서 앞설 가능성을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전략은 결국 성과만 폭등시키고 이 전략은 별로 그 신통치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스아펜입니다. 생스아펜. 일본 가격 올려주니까 한국 배값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정말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회하고 위협은 언제나 같이 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위협은 느껴야죠.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저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발주 넣어주지 않고 우리하고 경쟁하겠다는 건데 위협적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 뭐 현대, 대우 전부 다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들도 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폭락한 상태라서 지금 롱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도살장 가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표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 번 봤는데요. 다시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6월 1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YTD는 연초 이후 현재까지, 현재는 6월 10일입니다. 종가. HTD는 52주 고점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수익률 변화죠.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 이 상당 기간 코스피 주력 업종은 조선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상당 기간. 그 상당 기간이 뭐 3년 될지 5년 될지 그건 지나가 봐야 알죠. 지나가서 확인되는 거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코스피 주력 업종은 저는 조선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전체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점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던 부분이고요. 금리 상승의 이제 경기 둔화 이 현상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조선 경기는 조선 업종의 경기는 호황 규모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선 업종도 금리 상승의 마이너스 효과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경기 호황으로 인한 플러스 요인이 더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